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5월달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5월달에는 날씨가 한층 더 따뜻해진 것만큼 이 주식시장 그리고 또 크립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5월달 이 첫 주부터 굉장히 바쁜 이 스케줄이 있는데 우선 이 5월 3일날 이 제가 있는 북미 시간으로 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될 거예요.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마켓이 정말 상승세를 보일지 하락세를 보일지 금방 결정이 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목요일 날 이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마켓이 상승세로 갈지 혹은 하락세로 갈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다시 결정이 날 것이만요. 그리고 또한 중요하게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나올 거예요. 이 북미 시간으로 주식시장이 오픈하기 전에 바로 고용 지표가 나와서 이 마켓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5월 첫 주부터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가 많고 또 마켓 흐름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왜 5월 달에 팔아라 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선 지금 보시는 건 트위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을 당시 이렇게 트렌드로 뜨는 것들이에요. 우선 처음에 보시면 Sell in May라고 있어요. 5월 달에 팔아라.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것을 검색하고 있다 혹은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 뜻은 5월에 매도하고 떠나기예요. 주식시장이 겨울철 그러니까 11월에서 4월에 비해서 여름철 5월, 10월이 실적이 저조하거나 변동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역사적 패턴에 근거한 잘 알려진 투자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기본 이론은 투자자가 여름철에 큰 수익을 보지 못할 수 있으므로 5월에 주식을 매도하고 11월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과거 추세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주식시장 성과를 예측하는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실적이 반드시 미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 투자자의 경우 계절적 패턴에 따라 시장 시점을 맞추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다. 대신 일반적으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단기 추세에 따라서 시장 시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 투자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 5월에 팔으라고 그리고 남은 6개월은 정말 가장 약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S&P 500 인덱스의 그 수익 리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수익을 얻었나라고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 6개월을 이 주기적으로 봤을 때 5월에서 10월 사이가 가장 약하다라는 거죠. 1에서 1.7% 이 퍼센테이지가 가장 현저하게 낮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할 때, 주식 거래를 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이 역사적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5월달이 가장 낮았다. 차라리 이 5월달에 살 바에는 차라리 팔고 다시 가을 말이나 혹은 겨울에 돌아오라 라는 뜻이죠. 11월이나 혹은 10월달 말.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간이나 학교가 방학하고 또 휴가로 인해서 이 볼륨 거래량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리고 또한 불안정한 정치, 경제, 이변 사건이 흔하기 때문에 5월은 보통 피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이러한 패턴이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한 이유에는 지금 아무리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미래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흔하지가 않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이유에는 지금 현재 통화량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는데 연준이 여기에다가 금리를 인상할지 안 할지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만약에 금리를 또 한 번 인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그래서 이 5월에 팔아라라는 이 시나리오가 정립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히 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히스토리, 이러한 역사적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경제 이벤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가장 수익이 낮은 면, 이 면을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난 주말부터 5월에 팔아야 되냐? 5월에 파는 게 정말 맞을까? 여러모로 이 트위터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마켓은 5월달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낮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간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그럼 크립토는 어떻게 되는데 궁금해하고 계실 거예요. 크립토 같은 경우는 지금 트위터에서 돌고 있는 이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5월에 팔고 떠나라.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지난 12년간의 비트코인 역사를 5월에 모든 캔들을 첨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녹색 양초가 7개, 셋, 넷, 다, 7개. 그리고 빨간색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12개 중에서 7개가 녹색 양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한 거. 그리고 빨간색은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살펴보면은 이 원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 5월에 팔아라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왜냐면 7개가 5개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크립토는 5월에 팔고 떠나라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5월 달에 큰 상승세를 보인다 혹은 하락세를 보인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이 중요한 것은 이 은행 사태, 2차 사건으로 벌어진 이 은행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립토에 대해서 더 크게 이제 관심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0.25%를 올리게 된다면 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은행 위기가 다시 한번 고조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게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크게 높게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의사장 제롬 파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럽겠다라는 거죠. 어떤 버튼을 누르든지 거기에 따르는 인과응보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불안감이 더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있는 이 미국이 다시 한번 금리를 0.25% 올리냐 혹은 피벗,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느냐 굉장히 큰 관건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뭐냐면 안타깝게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만약에 연준이 이번 주 수요일 날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0.25%를 한 번 더 올리게 된다면 그것은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보통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라. Mark my word 이러면서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라. 그러니까 명심해둬라. 내가 하는 말이 틀리나 봐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언급을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경제 침체에 대해서 그만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말고 당장 금리 인상하는 걸 멈추고 빨리 더 새로운 방법으로 경제 침체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더 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테슬라와 트위터 그리고 스페이스X를 읽으면서 나는 웬만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잘 보면은 자기가 테슬라, 트위터 그리고 스페이스X를 통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수요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비자 패턴을 잘 알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확신적으로 이번에 연준이 한 번만 금리 인상을 0.25%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그냥 경기 침체 심각하게 가자라는 뜻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연준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많은 사람들도 예상을 하고 있듯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이 5월 3일 북미 시간으로 5월 3일 날 연준이 금리 인상을 0.25%를 하게 된다. 그런 확률이 86%나 있다. 연준이 속도를 낮추지 않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0.2%를 간다면 이것은 정말 경제가 엄청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 제롬 파월이 러시아 프랭크의 속임수를 당했어요.
러시아에서 하는 프랭크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명한 이 정치인이나 이 힘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속임수를 쓰면서 나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인터뷰를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줄 알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발칵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사건 때문에 많은 이 연준 관계, 정부 관계위원회가 프랭크들 그 속임수들 가만히 안 두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밝혀내겠다라고 밝혔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를 보면은 이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통 같으면 제롬 파월이 공식 석상에서 우리는 뭐 힘들 것이다 경기 침체 얘기를 별로 하진 않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는 줄 알고 솔직하게 말한 것들이에요. 2023년 경기 성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우리는 경기 성장을 약 1%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지만 경기 성장력은 약 1% 혹은 우리는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40년 평생 최고치를 찍었죠. 저번 년에.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계속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금리를 인상을 언급을 한 거.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야 이거 피봇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아니라 또 한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인터뷰가 발칵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레이버 마켓이라고 그랬어요. 이 노동시장이 아직도 여전히 뜨겁고 또 실업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원하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급 면에서 훨씬 더 현저하게 받아야 된다. 제롬 파월이 바라보는 2023년의 경기 전망은 굉장히 낮다라는 게 발칵이 된 거죠.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 5월 달에 이 마켓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이 5월 달 이 초에 있는 중요한 경기 지표로 인해서 어떻게 마켓이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또 5월 달에 팔아라 그리고 떠나라 이러한 역사적인 경기 패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 잘 알려진 이런 5월에 팔아라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지만 알겠지만 이 5월 달에 특히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이 역사적으로 전해지는 이런 패턴이 다시 한번 이 실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이 100% 미래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5월 달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패턴이 수익률이 낮았다. S&P 500 같은 경우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1.7% 가장 낮았다라고 해서 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5월이 최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5월 달에 경기 지표가 나오면 그게 5월 달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0.25를 할 것인지 혹은 피벗 금리 인상하는 걸 멈출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이 애플 실적 나오는 거 봐서 경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 고용 지표 이것을 통해서 이 마켓이 정말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지 더 심각하게 혹은 나쁘지 않네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영상을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채널 멤버십을 통해서 매주 중요한 뉴스 받아보시려면 밑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주 좋은 일들만 가득한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